이제 대충 우리가 미적립부채 1800조라고 얘기할 때 그 1800조에 산정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쌓여있는 기금이 1200조이다. 지금 현재 딱 중단하고 오늘자로 모두가 일을 그만두고, 그러니까 일을 그만둔다는 말은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보험료가 지급도 안 되지만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딱 이 순간 그대로 해놓고 지금 이제부터 서서히 받아가기 시작한다라고만 해도 이게 3천조의 규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빼면 미적립 부채를 1800조라고 얘기하는, 말 그대로 적립이 되지 않은 부채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를 이제 채워 나가거나 아니면 아까 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천조라는 거를 자동 조정 장치라는 걸 적용을 해서 깎는 거, 이미 약속된 금액을 미안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깎겠다라고 해서 저거를 뭐 2천조, 1천조로 줄이면은 미적립 부채의 규모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럼 미적립 부채에 대한 개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누적 적자라는 개념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이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적 적자라는 거는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 즉 저기 밑에 있는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현행 2055년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2055년 후에 이제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표를 보면 이제 이미 41년부터 파란 색깔 현행 그래프가 0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점점 이게 적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매년. 근데 계속 생기는 것을 저기 지금 90년까지 마이너스 773조라고 돼 있죠. 저거를 매년 들어가 있는 거를 다 더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 단순히 더해서 이거를 계산하면 이게 2경 정도가 되고요. 그 2경을 현재 가치로 땡기면 요게 7,750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민대표 500인에게 이 두 가지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수치의 공개가 필요한 이유는 너무 상식적인데, 국민에게 국민연금이 처한 재정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만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안정론과 소득 보장론이 기금 소진 시점이 1년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보여줬는데, 사실은 그 그래프가 0 밑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적자가 얼마나 누적되는지, 이것이 사실은 연금 개혁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금 소진만 되면은 다 뭐 세상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쌓이게 만드느냐,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수치를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대표가 소득보장파 50%, 소득대체율 50%의 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적립부채와 누적적자를 공개해서 실제로 연금개혁에 성공한 사례가 국내에도 있고 그리고 인근 국가들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공유드리면, 먼저 참여정부 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시에 지금도 하루에만 잠재부채가 800억 원씩 쌓이고 있다, 매일매일 이라고 하면서 그 규모를 항상 언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꽤 성공적인 연금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으로 내렸습니다. 누적 적자를 공개해서 연금 개혁에 성공한 사례는 일본에서 지금 이 연금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면 100년 뒤에는 지급할 돈이 약 4천조가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도 박근혜 정부의 얘기가 나왔는데, 이 박근혜 정부도 결국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는 그 배경에는 지금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하루에 80억 원씩 세금이 더 들어간다라는 그런 슬로건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유용한 이 두 가지 수치를, 이 정보를 왜 밝히길 꺼려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은 저희처럼 이렇게 이걸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쪽이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쪽에서 1,000조 원이 넘는 적립금이 있는데도 천문학적인 수치의 누적 적자를 공개해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연금개혁의 목적이 거짓말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안에 떨 만큼 이 수치들이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현실을 알려주면서 이걸 직면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스스로 이걸 해결할 방안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서 나온 국민들의 결정이 전문가들이 원하는 바와 다르더라도 국민들의 결정이 옳은 결정인 것입니다.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특정 정보를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미적립 부채와 누적 적자의 규모를 국민들에게 알리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적립 부채가 회계적으로 이것은 밝히는 게 맞느냐 했을 때 제가 회계사로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회계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현금주의라는 게 있고 발생주의라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돈이 나갈 때 기록을 하는 것을 현금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돈이 당장에 나가는 건 아니더라도 어차피 향후에 나가야 될 의무가 충족되어 있어서 이건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미 발생했다 라고 해서 이걸 부채로 잡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발생주의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대한민국은 현금주의로 했다가 2009년부터 현금주의 회계 방식에 잘못된 점들이 있어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발생주의 회계 방식이라는 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따르면은 퇴직금이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식인 것 같아서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 회사에 직원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이 직원 한 명이 과거에 5년 전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딱 5년을 채웠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직 퇴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갈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언젠가는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나간다고 했을 때 5년치 일한 몫을 회사 장부에다가 계상하는 방식을 모든 이 회사들은 이미 다 기업 회계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사들은 다 적용하는 방식인데 국가는 적용하는 영역이 있고 적용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를 당장 오늘 주든 아니면 이 사람이 오늘 퇴사했는데 3년에 나누어서 주든 오늘 당장 주면은 그 금액을 5개월치, 즉 5년을 일했으니까 5개월치 월급을 줘야 될 거고, 만약에 3년에 나누어서 줄 거면은 그거를 현재 가치로 땡겨서 지금 잡는 것을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논리로 4대 공적연금에도 다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게 있어요. 지금 당장 만약에 사람들에게 다 줘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미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줘야 될 거니까요. 이게 이제 연금 회계 준칙에 따라서 공무원 연금과 군인 연금을 국가 부채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1,400조 정도가 된다고 했죠. 기대 수명이 계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계산한 거를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연금은 이미 국가 부채로 인식해서 보고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 부채에서 제외합니다. 요건 이제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부채로 잡느냐 안 잡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실질적인 빚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줘야 되는 이 1,800조 원만 해도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8,500만 원의 빚을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소득 대체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거는 적립되는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1인당 빚이 8,500만 원에서 더 증가가 될 겁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처음에는 적립 방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기금이 고갈되면은 부과 방식으로 전환돼요. 그러니까 적립 방식은 적립해놓고 있는 거를 준다는 개념인데, 부과 방식은 기금이 이제 없기 때문에 바로 걷어서 바로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정 적립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어려운 개념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요, 여기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10대 분들 빼고요,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은 대부분 2055년 기금 소진 시점 됐을 때 이미 나이가 받는 나이가 됐거나 아니면 받는 게 얼마 안 남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부가 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여러분들 국민연금 받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생각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참 재밌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 드리려고요. 앞에서는 회계적인 개념을 알려드렸지만 여기서는 조금 이념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나면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이게 500인 시민대표가 KBS의 공론화위원회에서 4번에 거쳐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방송하는 기간 전에도 이제 이 사람들은 수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스터디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공론화 백서라는 걸 냈는데 여기 시민대표단 Q&A에 답변한 게 있어요.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다 보진 않을 건데 몇 개만 보시면 됩니다.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재정 적자폭이 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다른 재원에서 끌어와가지고 연금에서 쓴다고 하면 그러면은 현재 젊은 세대가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가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노동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향후 국가 재정 투입은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소득 보장론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노후 소득 보장에 부족하니까 소득 대체율을 올리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 이 방법에 대해서는 국고 투입을 당연하다시피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구한테 돈을 끌어올 거냐라고 했을 때 제일 밑에 보면 조세 구조는 세대 간 차이가 아니라 계층 간 차이다. 그러니까 밑에 세대들이 우리가 받을 국민연금을 내줘야 되는 그런 세대 간 차이가 아니라 계층 간 차이다. 그러니까 부자 돈을 뜯어올 거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진세율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니까
소득이 많은 법인세율이나 상속세 등 소위 부자세로 알려진 소득 및 자산에 더 많이 부과할 수 있으니까 후세대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후세대 중에서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내는 거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사한 질문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도 답변을 볼게요. 상위 10%가 납세액의 8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세를 골고루 부담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직접세에 중점을 둬서 투입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조세 부담 능력이 충분한 계층에서 더 많이 부담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놀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이미 다 얘네들이 자료를 공개해 놓은 거죠. 네,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국고 투입하면 국민연금보다 부의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소득보장론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질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죠. 국민연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부의 재분배 효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소득보장파 분들이 국고 투입도 하면 플러스 알파 부의 재분배 효과도 있다. 이중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따따블로 제일 밑에 더욱이 국고를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서 그럼 앞에서는 직접세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직접세에서 마련하면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상위 10%가 75에서 80%를 납세할 거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매우 큽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기금 불안정성 때문에 국세 사용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불공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해소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직접세를 중심으로 재원을 조달하면은 다음 세대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결국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국민연금이 이런 목적이 지금 보면 세 가지가 크게 있어요.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 근데 소득보장파는 3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재정안정파는 1, 2번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연금행동도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요. 소득보장파들은 명시된 목적 3번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4번 감추어진 목적이 있어요. 소득 재분배가 목적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면 밑에 있는 도표를 볼까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41%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뭐 이건 매년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근로소득세, 즉 일을 해서 소득 버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세수, 그리고 이 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소득세가. 근데 이 소득세 중에서 안 내는 사람이 41%다. 그러니까 저기서 거두면 안 내는 사람은 어차피 내는 게 없으니까 부의 재분배 효과가 최고다 이거죠. 옆에 있는 오른쪽 걸 보면은 고소득자의 세액 부담 비중이 상위 1%의 경우에 42% 정도, 상위 10%가 78% 낸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그 소득보장파 교수들이 말한 것이 바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어떻게든 준다라고 국민연금이 국민들을 지금 안심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금 고갈되면은 국고를 털어서 주겠다는 말이고 털어지는 국고도 대부분 미래 세대들이 아니라 일부 성공적인 부자들에게 착취하겠음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부가 방식을 전환했을 때 미래 세대 중에서도 고소득자들이 대부분의 국민연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명한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기본적인 사실을 가지고 당신들이 내지 않을 돈으로 소득을 보장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달래는 것은 정확하게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미래 세대들도 포퓰리즘이라는 해서는 안 되는 정치 공세의 공범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배 세대가 미래 세대한테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비양심적이며 부도덕한 정치 공세를 교육하자는 것인가요? 소득 재분배라는 이념을 앞세우지 말고 진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쭉 보신 것과 같이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규모와 그 다음에 적자 발생 시 자녀 세대로 부담이 이전됨을 인지했을 때는 무려 8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비대칭적인 정보 제공으로 의도적으로 연금 개혁 방향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념을 앞세우지 않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위하는 상식적인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투표와 여론조사하면서 보신 것처럼 소득 보장론을 지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저희 청년 세대들도 연금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내기는 내도 최소한 다음 세대들의 것을 뺏어 먹는다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내기만 내고 받지 못하더라도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도덕적인 지형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미래 세대를 위한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국민연금 부담 의무를 저희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연금 개혁은 모든 세대가 자기 중심적인 세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부담을 자발적으로 함께해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 연금 개혁 청년 행동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